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정치권에서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 시 혜택을 주는 기후동행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경기도가 더 경기 패스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 카드가 서울 지역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의 더 경기 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또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차별화를 예고했습니다. 자, 수도권의 교통복지 정책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잠잠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대책은 없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자리에 김칭우 인천일보 논설위원과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의 총선을 앞두고 교통복지 경쟁 뜨거운데 오늘 이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국감에서 경기도가 더 경기 패스라는 표현을 써가며 내놓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충희 의원님, 이게 더 경기 패스가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저희가 좀 알고 가야겠습니다. 네, 더 경기 패스는 지난 8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K-패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K-패스는 대중교통요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루에 2번, 평일날 타면 총 20번을 탈 수 있는데 20번 이상 타는 사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층에 따라서 20에서 53%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시민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하게 되는데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게 되면 1년에 57만 6천 원까지 환급을 해주는데 더 경기 패스는 여기에 플러스합니다. 청년 비중을 35세에서 39세로 확대를 했고요. 중간에 6세에서 18세까지 되어 있는, 그러니까 13세에서 23세 되어 있는 청소년 일반 요금을 6에서 18세, 그러니까 청소년까지 더 확대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K-패스는 60회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경기 패스는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만 들어보면 경기도에서 더 고민해서 보완을 해서 내놓은 것 같은 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두 분은 지금 김동연 지사가 말한 더 경기 패스가 더 낫다 이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 서울시보다 경기도 안이 더 발전적이고 더 낫지 않나 이게 좀 생각하는데요. 서울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월 6만 5천 원에 할 수 있지만 이 대상, 이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광역버스, 신분당선 이런 도시철도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가 인천시와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반면 경기도는 이 정기권인 방식이 아닌 환급 방식, 그러니까 20%에서 최대 53%까지 돌려주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되고 또 이 나이 제한이라든가 대상에 대한 폭을 상당히 확대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민 혜택은 물론이고요. 이 편의성 측면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서울보다는 월등히 낫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지난 서울 기후동행 카드 관련해서 이제 칼럼도 내시면서 이런 교통정책 발굴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시각을 보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향으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는 나름대로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야심적으로 내온 정책이고요. 큰 방향도 같은데 더 경기 패스는 묘안입니다. 그러니까 K 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대상 연령을 넓혔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파급력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시보다 훨씬 면적도 넓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시내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신분당선 등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경기도 도민, 특히 35세에서 39세 청년 입장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게 되면 기후동행 카드를 할 때는 반쪽밖에 못 쓰잖아요. 주로 퇴근할 때만 혜택이 있는데 더 경기 패스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출퇴근 모두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동을 할 거나 아니면 지방에 가서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서울
기후동행 카드를 보고 벤치마킹을 한 것 같지만 훨씬 K패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했다는 측면에서는 확장성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후동행 카드가 사실 그 굉장히 신선한 뭐 일종의 충격이었다고 하면 사실 단방향에 대한 그 한계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더 경기 패스, 지금 통합 환승 체계나 이런 것들에는 좀 제약은 없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그 기후 동행 카드와 달리 이 말이 참 안 붙긴 합니다. 예. 이 경기도에 제시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급 방식이라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는 좀 더 이 확대되고 업그레이드된 이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요금 체계에 따른 정산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과 포퓰리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일단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와 경기도가 밝힌 더 경기 패스는 사실 기반은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곧 내놓을 K 패스, 환급형 교통 복지 정책인데 지금 이 차이를 좀 갖고선 이 시너지가 정부의 K 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가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또 더 경기 패스는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K패스의 플러스에서 더 경기 패스가 생겨났잖아요. 가령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동백카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처럼 이응카드가 있는데 일정한 대중교통을 활용하게 되면 플러스에서 그 이응카드에 캐시백 해주는 것처럼 동백카드에 캐시백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패스에 더 경기패스가 나왔다 하면 K패스를 기반으로 부산에서는 같이 제 생각입니다만 더 부산 패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그런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가 뭔가의 커다란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켜서 긍정적인 파문을 일으켜서 이런 것들이 더 K패스를 기반으로 더 경기패스, 더 부산 패스, 더 인천 패스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비 지원과 더불어서 경기도가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론 부담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예산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서울 그 기후동행 카드가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정부의 KPS와 뭔가 혼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이 섞여 있어. 이번에는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시너지에 대한 기대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PS와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토부 대도시 권역 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 7월에 이 KPS 시행을 지금 이미 공표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그리고 경기도의 더 경기 패스가 지금 난립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시행 시기가 이제 비슷하게 잡힐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이에 대한 그 조정 없이 K패스를 내놓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겪게 되는 혼란 더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다 보니까 정책적 시너지는 고사하고요. 이 사용자 만족도와 지자체 이 재정 부담 이 부분까지 좀 우려되는데 이게 이 지자체 재정 부담과 시민 만족도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칫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퓰리즘, 이 과잉으로 흐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당장 아시겠지만 내년에 수십조 원의 그 예산이 삭감될 이런 처지에 있는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후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각각이 간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혼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일단 서울시, 경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잠깐 인천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인천시도 이제 뭔가 좀 내놔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인천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떤 관련 고민이 있을까요? 네, 이 참 인천시 참 난감한 상황일 예. 겁니다. 그동안 KPS만 바라봤던 상황인데요. 서울시가 내놓고 바로 곧이어 경기도까지 예. 먼저 막 치고 나오니까
인천시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당장 인천시도 지금 현재 대안을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이 서울시로부터 이 기후 동행 카드, 이 소요 예산 등이나 이 관련 자료를 지금 넘겨받아서 인천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요. 여기에는 이 경기도의 더 경기 패스에 대한 이 장단점 분석도 함께 의뢰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용역은 연말쯤 제시될 전망인데요. 결과가 나오면 이 기후 동행 카드와 정부의 K패스 이 참여 여부 그리고 이제 자체 안도 지금 별도로 좀 검토하고 있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최적의 안을 택한다는 이런 계획인데요. 어찌됐든 이 중복성 문제나 이 소요 예산,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 고려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인데 문제는 이제 인천시의 독자안까지 제출될 경우에요. 이럴 땐 진짜 그야말로 이 교통 관련 카드, 이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데 이 정부가 이 팔짱만 끼고 있을지 저희는 지금 인천시가 왜 안 내놓냐 이것보다도 정부가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복지가 늘어나는 것들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 네. 참 이게 지금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올랐죠. 예, 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자,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의당을 비롯해서 시민사회가 인천에서 앞서 이제 3만 원 프리패스 이야기를 먼저 사실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화제에서 같이 언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인천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뭐 그동안 4월 달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인천시에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지난달에 정의당 인천시당을 비롯해서 인천 지역에 있는 37개 시민사회 노동단체로 구성된 인천 무상교통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무상교통과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무상교통 운동본부에서 주장한 대로 3만 원 프리패스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만 1년에 2,15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된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분담을 나타나기에 앞서서 인천시 교통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단은 법 제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법 제정에 따른 재정 분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인천시가 버스 준공용제로 투여된 예산이 2,200억 정도에 맞먹는 예산을 월 3만 원 프리패스에 투여하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반반 분담한다 하더라도 버스 준공용제에서는 2,200억 원을 투여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1,000억 원 이상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완곡하게 3만 원 프리패스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인천시 얘기로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19일 날 인천시 국감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공교롭게도 이제 그 전날 김동연 지사가 더 경기 패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인천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거든요. 지금 인천시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 겁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인천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좀 전에 이제 김충훈 논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결국 돈 문제입니다. 내년에 인천시 예산이 지금 당장 한 9천억 정도가 일단 펑크가 날 수 있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신규 사업 추천은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올스톱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인천시가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이 세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결국은 지자체 부담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인천시 그 교통 분야에서는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상만 212억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에서 2,600억 가량이 지금 지원됐고요. 그리고 버스 지하철 이 환승 할인 손실 보전액만도 620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당장 또 내년부터 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4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시의 고민이 이 지점인데요. 결국 시가 독자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독자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 정부안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의 지원책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인천시만 사실 재정 부담을 갖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가 야심차게 내놓긴 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재원 마련책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가는 상황인가요?
네, 이번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K패스 월 60회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부담하게 되면 전국에서 한 2,2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만 한 180억 원, 그러니까 국비 90억 원에 지방비 9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라 인천에서는 K패스만 준용했을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되는 액수는 아닙니다. 물론 앞서서 한동식 부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교통 부담되는 데에서 90억을 가동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액수만 놓고 보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반면에 서울시에 있는 기후 동행 카드는 월 6만 5천 원 정액권으로 했을 경우 100%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기간에만 750억 정도의 예산을 현재 배정을 한 상태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한 1,8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청소년 6에서 18세로 확대했고요. 청년은 35세에서 39세로 확대했고 월 60회 이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816억 정도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예산을 아마도 추가적으로 배정할 것 같으면 816억 당장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지만 플러스에서 더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부담이 아닐 수 없겠죠. 네. 상당한 예산인데. 지금 국감 아까 얘기하는 중에 제가 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관련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네. 지금 유정복 시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천시 국감에서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정복 시장께서는 좀 상당히 좀 불쾌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동안 지난번 서울시가 발표했을 때 인천시는 분명하게 이 부분은 같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공동의 생활권이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도 유정복 시장께서는 그동안 여러 문제를 가지고 김동연 지사라든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만났었고요. 좀 최근에 한 4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런 의견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부분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3개 시도가 이 부분은 공동으로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좀 분명히 말씀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 가지고는 3개 시도 지사와 시장들께서 협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좀 잘 풀렸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단 예산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좀 언급을 했는데 네. 지금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입니다. 네. 수도권 지자체들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정하게 계산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연구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러이러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쓰기 시작하면은 각기별로 예산이 더 투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율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큽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활용하고 그 대중교통의 노선이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그만큼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성심성의껏 내 정책을 다른 자치단체한테 설명해가면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잠재적 대권 후보로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색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서 내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정치라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협의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아마 인천에서도 곧 소식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